그리고 아까 참고로 하위센 내가 이거 알아보려고 팬커 쪽에서 봤는데 어디서 이거 올린 거야. 본머스 1티어래. 하위센은 실제로 마음을 정했대. 와 씨발 야 끝났다 이랬는데 처음 들어봐. 아니 이게 문법상으로 맞지도 않고 이게 뭐지 했는데 이거 문재인이더라고요. 이게 미친 새끼들 씨발. 이거 보통 원래 팬코 이렇게 똥을 싸지르면은 비추 박히고 이러거든. 근데 여기 추천 6개 박혀있길래 나 이거 보고 속아가지고 씨발 진짜 있나? 진짜 있나? 한 10분 동안 찾아봤는데 나 보니까 문재인이더라. 이랬던 적이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 예,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일단은 지금 본 계정으로 왜 방송을 켰냐고 하실 수 있는데 지인의 지인 중에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라이브 전용 계정으로 이제 라이브를 켜는 거 이게 효과가 있는 건 맞대요. 채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내 생각이었고 이래서 이제 나 첼루키 아니다라는 채널로 따로 만들었잖아. 근데 저 유의미한 효과라는 텍스트를 좀 더 확대해서 바라봤을 때 채널 급이 돼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번 달 저 매출이 지난달부터 씨발 개족박아가지고 좆됐다 싶어서 씨발 이거 계정 이거 나 옮긴 거 취소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이번 달 넘어가면은 진짜 안 되겠다, 이번 달까지 효과 안 나오면 진짜 안 되겠다 해서 했는데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가 올라간 건 맞아. 근데 이게 사실 올림패스 나가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영상 제대로 올려가지고 나온 효과처럼 보이지 막 라이브 채널을 따로 파가지고 씨발 효과가 나온 느낌은 아닌 거야. 약간 자, 정정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20대 중반에 25살이라는 나이는 언제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과감성을 통해 인생을 가꾸는 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날의 실패 이거 절대로 부끄럽다 생각 안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도전을 할 것이지만 이 라이브 전용 채널에 관해서는 이제 스스로가 실패라고 자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네. 행복의 전부는 돈이 아니라는 걸 정말 동의를 하지만 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쪼달리게 되면은 그건 이제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 불행에 많이 접목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복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켰고 솔직히 근데 이게 저 사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니 그 고점은 알겠는데 약간 롤토체스 생각하다 보면은 무슨 씨발 고점 보겠다고 4코 2성 한 개 대기석에다가 계속 앉혀놓는 느낌인데 이거 솔직히 개지랄이거든요. 근데 내가 약간 이런 짓을 한 것 같아. 판도라의 대기석을 먹은 것도 아니고 니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씨발 이지랄을 해갖고 고점 보려다가 지금 개처망하고 그냥 순방 못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왔고요. 갑자기 무슨 미친 소식이 나왔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에두 부르고스라고 남미 쪽 공신력이 되게 좋은 기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첼시가 디나이선 레이스의 선두주자로 등극을 했다고 하고 여기서 내용으로는 레알과 리버풀은 레이스에서 거의 탈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그리고 레알이 일단 이 선수의 바이아웃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이거는 작년 요로 레이스랑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왜냐면 요로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이적 사가가 펼쳐졌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이적 소비를 하기 싫어하고, 왜냐면 아자르나 요비치 같은 케이스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돈으로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변모를 한 게 요즘의 페레스 회장이잖아. 이 요로 건에 관해서도 FA로 째거나 아니면은 바로 데려오는 대신에 이적료를 진짜 싸게 책정을 했죠. 우리는 막대에도 선수가 우리를 원할 걸 아니까 레알은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디나이선도 똑같은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이 구도 자체는. 근데 이상한 거는 레알 마드리드가 장부가 후달린 것도 아니고 현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견으로는 그냥 낼라면 낼 수 있거든요. 그냥 굳이 그래야 될까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기울었나 봐. 내가 계속해서 디나이스는 데려올 수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사실 상대적으로 그냥 무슨 위에서 얘 굳이 뉴캐슬보다 애초에 완전 위치급으로 보여지는 클럽이 첼시예요. 뭐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존나 뭐 빅골 새끼도 많긴 하겠지만 그게 이 이적 시장에 나와 있는 냉정한 현실이고, 그래서 첼시가 매물을 뺏길 만한 팀이 이 리그 내에서는 맨시티, 아스날하고 리버풀 말고 없는데 맨시티는 딱히 하이선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왜냐면 후산노프도 데려왔고 비토레이스도 데려왔으니까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나마 리버풀하고 아스날인데, 근데 리버풀하고 아스날보다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첼시는 족밥이라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구단이 처망한 상황이라서 오른쪽 센터백에 관해서 이게 주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린 너한테 확실한 주전을 보장할 수 있어 이런 메리트로 다가갈 수 있는 거지. 약간은 좀 비굴한 입장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 거쳐가는 클럽을 자처하는, 거쳐가는 클럽인데 급은 되는 클럽을 자처해가지고 하이선한테 이제 어필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아스날에 갔을 때 얘가 리그 2000분을 뛰겠어? 못 뛰지. 뭐 리버풀 가더라도 코나테가 부상을 나간다면 모르겠지만 부상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변수니까 되게 힘들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첼시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아마도 선두를 지금 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음. 여기 있다.
첼시는 본머스 수비수 디나이슨 영입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오 진짜네. 웰로피셜로 이게 떠버리면은 이거는 믿을만한데? 야 이건 좀 기대해봐도 되겠다. 근데 얘가요 전술상으로는 부합하긴 해. 그러니까 첼시가 볼 잘 차는 센터백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마레스카가 좋아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는 뭐 구단주나 수뇌부 쪽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스카우팅 부서 쪽에서도 뭐 재능은 너무 높게 평가받고 있는 하이선이다 보니까 이견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내가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려요. 나 이게 싫어.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 그 애새끼들이 막 존나 쎄쎄쎄 하다가 무슨 턴오버 나와가지고 씨발 골 쳐박히는 그런 상황을 연속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하위선이 사실 이게 진짜 좋은 매물이고 온다고 하면은 뭐 어리다는 디메리트를 다 까고 데려올 만한 매물은 맞는데 이 어리다는 거 하나 자체가 참 진짜 거슬리는 것 같아. 나한테 지금. 연봉 이런 거 문제가 별로 없죠. 어리면 그만큼 급료를 적게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리고 유망주가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영입이고 뭐 되게 생각이 있어 보이는 영입 테마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망주 위주 영입 관련해서 이제 어두운 면이 있는데, 이게 뭐 당장의 시즌에서 좀 경험 부족으로 무너지는 걸 차치하고 애매한 희망이 사람을 미치게 해요. 얘네는 포텐이라는 희망찬 키워드 하나로 구단 운영 방면에서 굉장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전에 말했던 것처럼 포파나나 바디아실 이쪽을 딱 바라봤을 때 얘네를 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희망과 포텐이라는 게 있어서거든요. 바디아실은 하드웨어랑 저 왼발로 펼쳐지는 미친 그 드라이브 패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포기할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왼발잡이고요. 포파나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에다가 그리고 볼플레잉 능력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면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포기할 거냐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되는데, 하위선이 오게 됐을 때 얘가 생각보다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쳐. 근데 여기서 얘한테 기회를 안 주는 건 또 모순적이죠. 왜냐면 얘한테 애초에 데려왔을 때 출전 시간 보장을 통해서 데려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포텐이 높은 만큼 출전 시간을 줘서 미래를 든든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못했을 때 얘는 뭐 몇 년 전에 무슨 뭐였고 뭐였고 막 골든루키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이런 애들을 쉽게 못 팔아요. 임대 뺑뺑이 쳐돌리다가 씨발 가격 처망하고 막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지뢰 밟은 게 무드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 세상이. 그래서 이게 참 어린 게 장점은 맞는데 이 센터백 쪽에서는 단점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나한테는. 근데 몇 년 후에는 레알이 노리던 놈 이러면서 막 자기 위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지뢰일 확률이 적은 만큼 포텐이 높아 보이긴 해. 포텐이 높으면 그만큼 지뢰일 확률이 낮아 보이는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쓸데없는 걱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 때문에 좀 안 좋게 바라봤던 거고요. 어쨌든 얘를 데려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긴 하지. 빌드 면에서 킥이 엄청 뛰어나고, 얘가 양발잡이거든요. 왼발하고 오른발을 정말 잘 쓰는데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손색이 따로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쓰고, 그리고 애초에 그 킥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킥 퀄리티 굉장히 뛰어나.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좀 억지긴 하지만 반데이크가 생각이 나는 적과 기술력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헤더 능력도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키가 큰데 헤더가 존나 안 좋은 경우는 또 막 질비한데, 그나마 아쉬운 거는 신체가 되게 거구에 해당이 되잖아. 키가 195인가 그런데 197이었나? 그거 대비 신장을 좀 못 쓰는 편이 있대요. 신장을 못 쓰는데 헤더는 잘 따지만, 내가 말하는 신장은 뭐냐면은 키가 크면 보통 경험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얘가 그 장점을 되게 활용을 못한대요. 키가 커서 수비 경합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녹여내는 걸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 무슨 원인이 있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만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아쉽고, 그리고 얘가 좀 지능으로 좀 의존을 많이 한대요. 수비 기술에 있어서. 이 말은 즉슨 이제 경험 부족 현상이 크게 도드라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이거를 제가 딱 뼈저리게 느낀 게 스페인 국대 경기를 보는데 얘 데뷔전이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개 태클 쳐갈겨가지고 그 PK 줬었나? 레드카드성의 태클을 넣었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얘가 어리긴 하구나 이게 딱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 이게 하드웨어가 좋아버리면은 경험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가 있어. 예시로는 포파나가 한창 잘 나갔을 때 그랬지. 머리로 안 되면 힘이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자. 전형적인 이런 유형의 선수가 이제 포파나인데, 근데 얘랑 반대된 거죠. 이제 몸이 좋으면 머리가 고생을 안 하는 타입이지. 근데 얘가 이거랑 완전 반대된 케이스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수비 부족, 경험 부족 현상이 크게 도드라질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최악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나, 근데 그건 막상 까봐야 알겠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한 게 첼시가 에이전트들이랑 다 사이가 좋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위선 에이전트가 에그발리랑 또 가까운 사이래. 이건 뭐 전부터 떴던 내용이긴 한데, 이 사람이 카이세도 에이전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위선을 지금 보면은 클럽 월드컵 직전에 데려오는 걸 원하거든요. 하고 스트라이커까지. 첼시가 클럽 월드컵에 좀 진심이야. 이걸로 통해서 돈 확실하게 벌라고. 그리고 프리시즌을 클럽 월드컵으로 퉁쳐가지고 지낸다는 말도 있으니까 이때 확실히 테스트 다 해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 쪽 소식은 아마 5월 말에서 6월 극초반 사이에 모든 게 다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골키퍼라든가 센터백이라든가 레프트윙하고 스트라이커까지 싹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벤 제이콥스 소식으로는 서로의 니즈가 좀 맞아 보이긴 하네요.
첼시는 클럽 월드컵 전에 영입을 희망하고 본머스는 빠른 협상을 원한다고 하니까 아구가 딱딱 들어맞긴 하네. 이런 거 보면은 그린라이트를 약간은 켜도 될 것 같아. 첼시가 이미 산초 영구 이적 조항을 발동했단 말이 있거든요. 아 이거 주급이 진짜 불안한데. 이 새끼 지금 주급을 4억 가까이 받지 않나 지금? 4억 5천쯤 받는 것 같거든요. 4억 6천에서. 아니 근데 이거 주급 2억대에 절대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님들 네투가 주급이 3억대인데 최근에 산초가 네투에 비해서 아쉬웠던 퍼포먼스인 거지. 산초가 역대 커리어로 봤을 때 네투보다 한 거 훨씬 많잖아요. 단가를 생각해봤을 때 네투보다 주급이 조금 더 높아야 정상이거나 아니면 동결로 봐야 되는데 네투 주급이 3억대거든요? 3억 초반? 그래서 얘 데려오면 아마 3억 초반으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산초가 잘했다기보다는 굳이 구분을 짓자면은 잘한 쪽과 못한 쪽을 그냥 50, 한 5대 45? 이 정도? 여기 잘했다고는 완전히 말을 못할 것 같아. 전반기만 봤을 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얘가 공격 포인트를 그렇게까지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전술 특성상 그래서 그렇게 막 불만은 없었는데 뭐 사소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건덕지를 잡을 게 없죠. 보통 공격수 건덕지 잡기 좋은 게 공격 포인트 개수인데 근데 후반기에는 공격 포인트 개수를 떠나서 너무 못하니까 짜증나긴 했는데 근데 얘를 놓쳐버리면은 첼시가 좀 많이 머리 아파지는 게 산초를 돌려보내면 레프트윙 한 명으로 퉁칠 게 아니라 레프트윙 두 명을 사와야 돼요. 이거 무드릭 양성이랑 가정하에.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레프트윙 매물 존나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최근에 레프트윙 안 달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튼스, 가르나초, 니코 등등등 이지랄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낼 게 없으니까 첼시 레프트윙 이슈 나오면 그냥 저 내용만 계속 올리거든. 그래서 내가 레프트윙 관련해서 한 4번 다뤘죠. 근데 이거 더 이상 내절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안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매물이 없어서 지금 뜨는 명단조차도 이 정도고 여기서 니코 윌리엄스는 아스날한테 뺏길 수도 있는 건데 충분히 그러면은 씨발 기트스 가라초 데려와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산초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조금은 이제 납득을 해야 되는 게요. 얘를 안 데려왔을 때에는 여기서 2명 골라야 되는데 니코는 뺏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야. 게다가 뭐 레앙 얘기하시는데 레앙은 애초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적고요. 근데 매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뺏김 무조건. 뺏기는 것도 아니지. 애초에 우리 게 아닌데.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만 놀아야 되니까 이거 머리 너무 아파지고 그냥 마레스카 전술에서 1년 띄워받고 기랑 준수원에 그냥 싸게 데려오고 기튼스 가르나초 쪽에서 골라야지. 스털링은 파는 게 맞죠. 보일리 특성상 고주급자 남기려고 안 해. 보일리는 기본 지출이 높게 잡혀있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2-23 시즌 끝나고 대청소했잖아 완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 선수를 남기는 거는 뭐 성능을 떠나서 그냥 구단 재정을 봤을 때 이렇게 굴러가는 건 아니라고 보여진다 보니까 아마 팔지 않을까. 왜냐면 주급이 시우발 5억 8천인데 그걸 남기면 어떡해. 이거 모순이잖아 이러면. 5억 8천급이면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냐면요. 리그 15골 넣고 어시 10개 정도 올려야 돼. 5억 7천이면 그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못하잖아. 이거 내보내야지. 하여튼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산초는 이 이슈 영구 이적 발동을 했다라는 게 뭐 확정적으로 보기 힘들죠. 컷옵사가 그렇게 공신력이 높은 사이트라고 보기 힘드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기분 나빠할 구성은 없다. 현실적인 방안. 현실과 타협을 했을 때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하위선이 이번 여름 가장 치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근데 보면은 케르케즈가 진짜 개치열하네. 하위선은 치열할 걸로 생각을 했지만 은근 첼시가 선두를 빠르게 달리면서 비교적 물론 끝나진 않았지만 당연히 안 끝났죠. 그렇긴 하지만 비교적 정돈이 되어가는 느낌인데 나는 이게 더 퍼질 거라 생각했어요. 파리도 개입하고 누구도 개입하고 쟤도 개입하고 하면서 개판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정돈이 되고 있고 케르케즈는 메뉴가 도르그로 데려가면서 아 메뉴는 빠졌구나가 확실히 보였고 리버풀이 단독 입찰할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지금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레알 이제 개 미친 라인업들이잖아. 여기에 플러스 ETC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뜨고 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개소리가 아니라 저 내 팀 다 레프트백이 필요해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필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첸코랑 티언이 내보내니까 납득은 가능하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구티에레스를 안 데려오려고 하고 있고 밴디로는 만족이 안 되고 충분히 리즈가 이해가 됨. 맨시티 아케 몸 상태 안 좋고 지금 잘하고 있는 오라일리도 레프트 윙백이 원래 포지션이 아니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왜냐면 그바르디올을 센터백으로 써보는 것도 좋거든. 그리고 풀백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바르디올 서브가 또 없어요. 근데 맨시티 정도면은 뭐 케르케즈를 충분히 서브로 둘만한 체급이 되니까. 거기에 리버풀은 치미카스라는 서브도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로버트스는 에이징 커브의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케르케즈가 생각보다 엄청난 대여가 될 것 같기도 해. 나는 쿠냐랑 하위선 이런 애들은 좀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세슈코까지 생각보다 조용함. 세슈코도 생각해보면은 아스날 디렉터가 확정이 되고 나서 아스날하고 연결이 너무 안 되고요. 바이언하고는 연결이 그렇게 잘 적극적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명확한 행성지가 안 보여. 물론 이적 시장이 시작을 안 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한데 예전에 비해서 인기가 확실히 떨어진 느낌이고 다 이래요.